박원순 조카가요, 어제 문재인 정부는 박원순을 죽음으로 내모은 주범이거나 최소한 공범이다, 그러면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위해 박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이야기를 박원순의 조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나중에 별도로 다루고요. 이번 꼭지에서는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그린벨트 흑공방 18일, 오늘 중앙일보 제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이 공급 확대하라니까 그게 그린벨트 푸는 걸로 갔고, 군부대 푸는 걸로 갔고, 그래서 그린벨트를 푸니 안 푸니 지금 혼란이 되니까 대혼란이 일었죠. 그러니까 18일 만에 흑공방만 벌이다가 문재인이 나서서 그린벨트는 안 푼다,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겠다라고 이제 세기를 박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이 혼란 난맥상에 민주당인 여당이 총대를 맸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총대를 메고 이걸 밀어붙이려고 했고, 국토부는 반대하다가 민주당이 미니까 나중에 다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서울시만 반대하다가 이 와중에 박원순 성추행이 생기니까 박원순이 자살했는데, 박원순의 자살 부분이 지금 있게 된 부분에는 이 문이 그린벨트를 몰아붙이는 부분에 대해 박원순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 정권이 자기를 싫어한다, 전혀 조금 도와주려는 마음을 먹지 않고 있다, 그린벨트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살로 내몰렸다, 이렇게 지금 조카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평소에 정권과 박 간의 관계가 좋았더라면 저렇게 자살하지 않고 수습할 방법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어제 문재인과 정세균이 줄에 회동을 했어요. 정세균이 그린벨트 해제 안 된다고 그 전에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첫 장면이었습니다. 정세균, 이낙연, 이재명 모두가 그린벨트가 안 된다고 했어요. 당이 밀어붙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당의 김태년이는, 저 사람 한번 관상을 보세요. 운동권의 주역도 아니었고 지방 운동권이었을 겁니다. 그럼 김태년이 정도에서 문을 맞선다? 저는 김태년은 문에 맞설 생각이 전혀 안 되는 인물이다. 그러면 문하고 관계없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움직였거나 청와대 참모 김상조가 정책실장이 문한테 말을 안 하고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했을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8일간요, 2일부터요. 그 와중에 이제 박원순 사망이라는 지금 의외의 또 결과가 생겼어요. 과거에 드루킹 수사가 노회찬 자살이라는 결과를 의외로 나왔듯이 이 그린벨트 밀어붙이기가 박원순 사망으로 귀결됐다는 거죠. 자살로요. 자, 그래서 2인자 차기 주자들이 다 달라들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문재인이 어제 물러섰어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2일날 문재인이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더 폭등을 하자 김현미를 호출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강화하고 수도권의 추가 공급 물량을 확대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지요.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그린벨트나 군부대 부지, 특히 그린벨트가 핵심이다. 강남의 서초, 송파, 강남 이 3구를 그린벨트를 집중으로 풀으라고 다 하는 걸로 이해를 한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당 내부에 지금 박원순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다가 자살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그 이후에 이낙연, 김부겸, 이재명 등이 앞다퉈서 그린벨트 해제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서울시도 박원순 자살 이후에도 반대한다 됐어요. 자, 이러면서 정부 내에 지금 혼란과 불신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문재인이 나서서 이 논란을 직접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문재인이 정리하는 모습의 핵심은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더 심해지니까 이번 주 들어서 아마 문이 물러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문이 항상 정책적으로 물렀을 때는 옛날에 조국 문제도 그렇게 버티더니만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결국 조국을 사퇴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은 지지율 관리 정치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 관리의 정치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또 지지율이 올라가면 또 오만해지고 또 지지율이 내려가면 조금 반성하는 죠. 근본적인 이 회개나 반성이 결여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중히 봐야 될 것은 청와대의 사전 정책 조율 기능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 금융소득, 즉 주식에서 돈 버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 그린벨트 군부대 등을 풀어서 하겠다. 이게 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기고 저항이 거세어지면 지지율이 내려가면 문의 지시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부분이 반복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기재부가 25일날 지난 6월 25일날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이라고 정권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에 주식을 투자해서 2천만원 이상을 수익을 낸 사람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자, 이러니까 이제 시끄러워졌죠. 그러니까 또 문이 나서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응원을 해줘야 된다면서 내용이 또 바뀌었습니다. 주식 양도세가 지금 부과 기준이 매우 상향 조정되면서 기존 발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문희 김현미를 청와대에 불러들여서 직접 수정 보완을 지시를 했고, 그래서 문희 직접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 부담 경감, 다주택자 투기성 보유에 대해서는 세금 강화, 공급 물량 확대 등을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70 대책이 발표되었고 또 그린벨트 하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다가 어제 직접 또 본인이 안 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국민들하고는 지금 당장에 뭔 피해를 입히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넘어가고 있는 일이지만 한국형 뉴딜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처음에는 디지털 뉴딜이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유일하게 지적했어요. 딴 사람은 이걸 가지고 시비도 안 걸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며칠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디지털 뉴딜에다가 그린 뉴딜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변질되었냐고 제가 지적을 했지요. 4월 22일 날 비상경제회의를 문희 주재하면서 한국형 뉴딜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 디지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문희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벤처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에 지시를 해서 그린 뉴딜 보고를 받고 이걸 한국형 뉴딜에 넣으라 해서 그린 뉴딜이 디지털 뉴딜보다 그 덩치가 더 커지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때 문희 참모들에게 그린 뉴딜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이 체면이 좋아지고 이래서 그린 뉴딜 가야 된다 해서 문의 지시에 따라 한국형 뉴딜은 고용 사회 안정망 강화, 이것도 사실 한국형 뉴딜에 넣을 내용은 아니죠. 거기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등 3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부끼리 부처끼리 이견을 보이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은 정부가 그런 거를 다 거쳐서 정책을 발표해 놓고 그러고는 또 국민들한테 욕을 처먹으니까 그 다음에
문이 나서서 직접 수정하는 일이 지금 잦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수정하지 말고 잘 논의해서 최종적인 안을 발표하는 것은 왜 안 되느냐? 왜 이럴까요? 이건 정부의 신뢰성을 매우 떨어뜨리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이 해결되지 않고 반복될까요? 자, 그거는 정책 과정에서 공식적인 루트가 아닌 다른 루트에서 누군가가 문의 척근인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과거에 최순실이나 무슨 3인방 같은 이런 부분에 의한 내용 변경 이런 부분 등이 지금 문한테서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정책실 자체는 이제 존재감도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린 뉴딜이 들어가는 거. 또 지난번에 문이 4세대 먹거리에 뭐 무인 자동차하고 뭐 바이오를 넣었어요. 반도체하고요. 그래서 바이오가 어떻게 한국이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매우 의아했습니다. 근데 문정권 들어서 그야말로 기술 특례 상장 등 특례 상장으로 바이오를 40몇 개, 이제 한 50개쯤 해줬을 거예요. 그러고는 진단키트 가지고 바이오를 직접 띄우고 신라젠 사태도 일어나고 그 주변에 우리들 병원 같은 의사, 뭐 약사 이런 사람들 많이 있고 그래서 문 주변에 있는 영향 때문에 정책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짙은 의심이 듭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다 밝혀질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문이 공식적인 정부의 각 부처의 지금 힘들을 너무 죽여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처의 누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장관이 대통령한테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과거의 대통령들은 장관이 국무회의 갔다가 옆에 잠깐 다가가 가지고 끝나고 별도로 보고할 일이 있습니다 하면 그래요. 그러면 국무회의 끝나고 오세요. 그러면 끝나고 대통령 방으로 가서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일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 정부에서는 큰 사고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관이 거의 이 뭡니까? 군청에 가면 있는 주사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이 어떤 것도 적극적으로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말을 했다가 대통령 옆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인맥에 자기가 말한 내용이 그들의 이해관계와 배치되었을 때는 찍혀가지고 이렇게 될까봐 그냥 장관직만 유지하고 내가 챙길 것만 챙기면 되지 뭐 하려고 적극적으로 일하느냐라는 게 보편화된 겁니다. 이번에 그린벨트도요. 문이 누구한테 그린벨트를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 풀어서 공급하면 되고 특히 집값 난리난 강남에 그것만 풀어버리면 끝난다. 저한테 요즘 들려오는 소문이에요. 강남에 과거의 사고를 대형으로 지금 쳤던 현 정권과 가까운 사람이 돈을 많이 모으고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게 부동산과 관련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있다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지금 일일이 확인할 여력이 없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선 언더그라운드 라인이 분명히 있다. 그쪽에서 문의 정책이 이렇게 대형 정책이 나올 때마다 반드시 끼어들어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그야말로 이 부서별로 또 지자체에도 깊숙하게 토론이 안 된 채 옆에서 누가 찔러준 내용을 대통령이 불러서 지시하고 그 순간에 대통령 지시가 청와대 정책실의 내용이 되고 국토부의 내용이 되어서 그냥 바로 발표로 나가버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그린벨트가 필요한 이유가 있으니까 수십 년을 유지해 왔는데 그 수십 년을 지켜온 그린벨트를 한꺼번에 풀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가질 뒤에 터질 문제들이 숱한데 그 문제를 정부가 발표를 해버리고 발표 후에 이해관계자인 서울시와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박원순이 아니라 상식적인 서울시장이면 이걸 지금 풀어버렸을 때 나중에는 그럼 어떡하느냐. 그리고 서울시의 환경 기능은 어떡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멀쩡한 상식을 가진 사람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하면 정권에 찍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지금 성추행이 터지니까 자살로 가버린 거예요. 정부하고 불편한 입장에 있다가요. 그런데도 박원순 자살하고 다음 날에도 지금 밀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잖아요. 그린벨트를요. 자, 홍남기까지 그린벨트에 앞장을 섰습니다. 반대하던 국토부 차관도 또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그러고는 심지어 얼마나 급했으면 김현미가 정경두를 만나러 용산까지 가서 국방부에서 점심 먹으면서 군부대 부지 푸는 것까지 이야기가 나왔겠어요. 그런데 어제 결국 안 한다고 하고 군부대 부지 잡다하게 푸는 게 아니라 태릉 골프장을 풀어서 거기에 아파트를 뭐 2만 가구나 뭐 짓니 어쩌니 만 가구를 짓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태의 본질은 결국은 뭐가 핵심이냐? 이 사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문 정권에서 누군가가 비선 라인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정책 조율 기능을 뛰어넘어 버려서 그걸 문이 그냥 밑에 지시하다가 터지는 사고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정권의 데자뷰가 굉장히 지금 보인다는 겁니다.